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에서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연방 상원에서의 투표만 남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성인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승인했고 질병통제국은 오늘 관련 미팅을 합니다.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 세계는 서유럽에서 처음 다시 국가 대부분을 셧다운할 오스트리아를 쳐다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건강검진 당시 권력을 일시적으로 부통령에게 이양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은 5년 만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세 나라의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올해 전통적인 땡스기빙 데이 디너는 터키 한 마리와 파이를 포함해서 평균 65달러 42센트로 계산됩니다. 지난해보다 15% 비싸졌습니다. 스타벅스와 아마존이 공동으로 캐시어 없는 스타벅스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뉴스가, 한 가지는 먼저 식품의약국이 이제 18살 이상이면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하고 승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회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였습니다. 어젯밤에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그 하원 대표가 이 안을 투표하게 하지 않으려고 8시간 반 동안이나 단상에서 정확하게 말한 시간만 하더라도 4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게 됐지만 어차피 그 투표가 될 것은 투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통과가 됐는데, 어떤 매체에서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 저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1조 7,500억 달러 내지 1조 8,500억 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안, 사회복지에 포커스를 둔 지출안이죠. 여러 가지 내용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사회복지 지출안이기는 합니다만은 기후변화에 관한 것도 아주 그 큰 목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는데, 찬성 220대 반대 213, 공화당 의원들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의 투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가 아니라 한 명 빼고 전부 찬성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게 당파적인 거죠. 민주당에서는 메인주가 지역구인 의원이 한 명이 반대를 했는데, 오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스탠리 호이어, 말하자면 그 하원 원내 대표, 또 원내 총무인 그 제임스 클라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이 세 사람이 한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지금 1960년대 이후에 그 이전부터 계산해도 되고요. 연방 정부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그 액수 가운데서는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의 얘기를 먼저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One thing I'm particularly excited about is family medical leave, and that is a fight that we have always been. 네,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패밀리 리브 아주 그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작아진 기간이었지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꼭 법안인 것이 아니라 미국의 가치, valu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ot just about legislation, it's about values, and the values that this legislation represents for the people. With that, I'm pleased to yield to the.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치라는 것이 사람들을 대표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스탠리 호이어 머저리티 리더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훨씬 그 안정적이 되도록 하는 안이다라고 말합니다. This bill will speak for itself to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of Americans whose lives will be made more secure, more richer in the terms of quality of life, whose educational opportunities will be greater, and whose job opportunities will be greatly enhanced. And America'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will be heightened. 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말했었던 것을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호이어 의원은 이게 바로 그 굉장히 사람들을 안정스럽게 하는 것인데 인생 자체를 그래서 교육과 또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21세기 미국이 다른 나라와 경쟁할 때 이 모든 것에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승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 랜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을 더 좋은 나라, 좋은 땅으로 만들고 더 좋은 기회의 땅, 랜드, 그리고 더 용감한 랜드, 더 자유로운 랜드로 만드는 게 바로 이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총무격인 그 연방 민주당 하원의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의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이고 가장 그 큰 역할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비 선거에서 정말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존경을 받는 바로 이 제임스 클라이번 의원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예비 선거를 이기고 오늘날 바이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얘기 좀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하시나요? 왜? Balance people's lives. What are we doing for the people that we serve? What are we doing for their families? And what are we doing for the communities that live in? So you look at the Rescue Act and you look at 네, 이 Rescue Act라고 얘기를 하죠. 뭐 America Build Better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결국은 사람 그리고 그 가정 그 커뮤니티에 더 균형을 맞춰서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억 한 7,5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서 5천억 달러는 기후 변화를 잡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 보조 원래는 영원히 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여러분들 뭐 매달 지원받고 계시는 것 있으시죠? 그리고 메디케이드 확장, 비용 줄이기, 어포러블 케어 액트를 더 많이 사람들이 들고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법안에서 최종적으로 도와줍니다.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정부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제약회사와 직접 특정한 약값을 딜을 해서 시니어 시리즌이 1년에 약값이 최고라 할지라도 $2,000를 넘지 않게, 또 예를 들면 인슐린 그 약값으로 한 달에 $35가 최고이게 하겠다. 이게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저소득층의 주택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0가 들어가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얘기한 패밀리 리브와 메디컬 리브 4주일 유급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8시 38분부터 오늘 새벽 4시 46분에 공화당 그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연설을 그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질질 끈 거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이 다시 날이 밝으면 하자 해서 날이 밝아서 투표를 하게 된 건데, 케빈 맥카티 의원은 그 4시간을 동안 어떻게 다 이 내용 갖고 채웠겠습니까? 나의 친한 친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하고, 기간 산업안 얘기, 이민 얘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게티스버그 연설, 인플레이션, 또 뭐가 있었죠? 과거에 무슨 워싱턴 대통령이 델라웨어를 건너가는 것, 중국 정책 등등 홀마크 채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결국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돈을 이렇게 풀면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연방 정부가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얘기하기를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안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10년 동안 3,670억 달러, 3,670억 달러 적자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서서 연설을 한 겁니다.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이 보기에는 1,600억 달러 적자라는 겁니다. 10년 동안에 1,600억 달러 적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입은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그 같은 수입들이 나오는 곳이 있지 않겠어요?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게 누진세 5%를 물게 하고, 그리고 1,000만 달러 넘어서 연소득이 2,50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3%를 더합니다. 그럼 8% 누진세가 붙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이리저리 해서 테슬라이건 아마존이건 세금을 안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최저 법인세를 15%로 하고, 이러면 1년에 10억 달러 이상 수입이 된답니다. 그리고 주식을 바이백할 때 다시 이제 사들일 때의 세금을 1% 물게 하고, 미국 회사가 해외에서 어떤 이득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분명하게 내게 하고 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원에서는 어렵게 몇 개월 걸렸습니까? 통과가 됐는데, 연방 상원에서 이 안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60표가 되지 않아도 50표만 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60표보다는 낫습니다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크리스틴 시네마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2명의 연방 상원 의원인까지 찬성을 해줘야만 이 사회복지안이 이제 집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몇 주일 동안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가 된다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왜 오늘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조금 이르게 그 추수감사절을 지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슬렁슬렁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연방의회도 추수감사절 휴회하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통과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식품의약국도 미국의 18살 이상의 모든 성인이 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모더나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맞고 나서 6개월 지난 분들이 이제 본인이 원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 질병통제국이 또 오후에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든요.
보통 식품의약국이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 질병통제국이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달리 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예를 그대로 따라서 오늘 질병통제국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려주면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부터 여러분들께서는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65세 미만으로요. 그래도 18살 이상만 되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접종을 모더나 혹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맞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뭐 뉴멕시코라든가 메인, 캔사스, 로드 아일랜드, 루이지아나주까지 지금 연방식품의약국이나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보다 한 발 먼저 가서 부스터샷 접종을 받고 있는 그런 주도 있지만 지금 주와 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서로 얽히고 하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스터샷 접종을 뭐 해준다는 것은 하도록 승인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부스터샷 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뭐 파이저사가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 그 입원율 89% 정도 줄인다고 했죠. 연방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백신이고 치료제는 머스크사의 것과 파이저사의 것. 파이저사가 부스터샷도 그렇지만 이 그 치료제도 뭐 심각하게 아픈 것을 거의 90%, 89% 막는다 하면서 긴급 승인 요청을 화요일에 했습니다. 식품의약국에.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미리 이제 사는 계약을 한 겁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약회사에서 정부가 샀는데 1,00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1,000만 명의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정도를 미리 선주문을 했습니다. 연방 정부가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저의 치료제는 이제 코스 뭐 며칠 동안 얼만큼 뭐 이 약을 치료제를 복용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코스 완전히 치료받으려면은 치료비가 약값이 $529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신청을 했던 그 머크사 동시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머크사 것도 머크사가 조금 비싸네요. 한 번에 $70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 정부는 파이저에서 만든 치료제는 1,000만 명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사고 머크사 것은 지금 310만 명 것, 그 적어도 1,300명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머크사는 $700, $529, $7. 그리고 그 비싼 것을 누가 하겠어? 아프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책은 이 치료제조차도 쉽게 무료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부터 봐야지 될 국가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을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보다 조금 먼저 다른 조치를 취했었던 영국이라든가 또 뭐 백신 접종률과 바이러스 확산 등에서 이스라엘들을 많이 봤는데 오스트리아가 월요일부터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있으라고 식당에도 갈 수 없고 뭐 문화 이벤트도 다음 주에는 뭐 거의 취소를 하고요. 밖에 나가려면 사람들도 뭐 좀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의사 어포인먼트를 빼고는 굉장히 자제하도록 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4차 웨이브에 대한 그 오스트리아의 반응이잖아요. 오스트리아가 서유럽에서 이같이 대대적인 셧다운을 다시 하는 락다운을 다시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서유럽에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인구가 제법 많은 편이에요. 거의 9천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8,900만 명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오픈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나서 그 나머지는 정말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열흘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가 전면적인 이 셧다운을 인구 거의 9천만 명 되는 이런 국가에서 열흘 정도 해보고 나면은 아니 9천만 명이 아니라 890만 명이니까 900만 명 되는 그런 국가에서 해보고 나면은 이 모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쳐다보고 있고 다 쳐다보고 있고
독일은요. 독일도 지금 우리도 셧다운 해야지 되는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오스트리아는 열흘 동안 셧다운하고 나서 그 뒤에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이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셧다운의 효력이 얼만큼 되느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효력이 없었고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그 뒤에도 또 셧다운을 연장을 한다는 최대 2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서유럽에서는 좀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완벽하게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66%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한 그 900만 명 되는 인구의 이 오스트리아를 쳐다보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악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처음에 많이 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악수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서로 나는 하고 싶어도 상대를 생각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미국에서는 뭐 NFL 스타가 가짜 백신 카드를 갖고 있다가 이제 잡힌 그런 경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회복이 됐는데도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잖아요. 후각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현재 하루 케이스가 88,000 케이스 2주일 전보다 23%가 늘어났습니다. 뭐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제가 22%라고 말씀드렸는데 23%가 됐고 9월 달에는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17만 케이스 정도 됐습니다. 7월 달에는 10,000 케이스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델타 바이러스가 막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막 17만 케이스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88,000 케이스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다음 주에 또 이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들 하셔야지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도 시선은 텔레비전 뉴스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정리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를 하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혼자 상상만 해봅니다만 상상하고 있는 그 연령대가 전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폭은 저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낮은 연령대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하루 스케줄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일 79세 생일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바쁘고 일을 많이 해야지 되는 미국 대통령이 나이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월터 리드 병원에 오늘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신체검사. 건강검진이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그런데 오늘 이제 결장경 검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결장경 검사를 할 때는 마취를 해야지 되잖아요. 마취할 때는 마취하고 있는 동안은 대통령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미국의 수정헌법 25조에 의해서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뭐 얼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통령인 그 카멜라 해리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대통령 대행을 하는 거죠. 그 마취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발표될 테고 미국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지 부시 아들 전 대통령도 2002년도에도 그랬고 2007년도에도 부통령에게 잠깐 이 권력을 이양했던 적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취하기 싫다고요. 마취하면은 권력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잠시라도 넘겨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결장경 검사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똑같은 그 메일인데도 그 남자인데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뭐 미국뿐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저스틴 트루도 그리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그 멕시코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세 사람이 두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두 사람 만나고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만나고 세 사람이 함께 만났는데 만나서 한 얘기가 뭐겠습니까? 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때는 북미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정상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만났거든요. 그런 전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의 그 지금 대통령과는 사이가 그래도 좀 괜찮아서 그랬는데 캐나다 총리와 너무 캐나다 총리를 개인적으로 모욕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 두 나라 사이에서의 관세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좀 멀었었고 이런 뭐 말하자면 화친의 회담인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데 그 철강에 대해서 그 관세를 그 매기게 할 때 그때 가장 그 제 기억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네 했었던 것이 친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캐나다와 일본이 되죠. 그 당시에 한국은 그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런저런 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또 나프타 문제도 있고요. USMCA죠. 그 나중에 이름 바꾼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모인 것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일단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도상으로 꽉 묶여있는 북, 중, 남 이렇게 캐나다, 미국, 멕시코 묶여있는 그런 것을 일단은 확인을 했고요.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좀 그런데요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특히 이제 전기자동차 같은데 뭐 $7,500를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또 그 전기자동차가 made in USA일 경우는 $12,000를 지원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워낙에 그 캐나다도 그런 것에 그 산업에 많은 그 이득을 봤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 좀 곤란한데요라고 얘기를 했고 멕시코 대통령은 뭐 당연히 뭐 임시 고용 비자라든가 멕시코나 센트럴 아메리카에서 미국에 일하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hree Amigos 정상회담 이 내용에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지내봅시다. 지난 5년 동안 조금 불편했지만 우리 세 나라가 함께 이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총기 규제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짧은 것 하나만 더 전해드리자면은 폴 고사라는 이 공화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 62살의 남자 의원이 32살의 여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를 이민 문제로 인해서 살해하는 애니메이션 막 슝슝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 비디오 테이프 보면은 얼굴이 본인인데 검을 들고 살해하는 이것 때문에 견책받았잖아요. 소위원회 두 군데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폭력적인 것에는 전혀 그 폭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했는데 금방 다시 그 비디오를 또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 하원에서 본인을 견책시키는 투표를 하고 나서 공화당 의원이 3명이 그 견책하는데 찬성을 했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금방 그 비디오를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 의원도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한 데 있습니다. 그런 동료 의원을 뭐 검으로 찔러서 살해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으로 또 벌받고 또 올리고 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 라고 지지를 하는 공화당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고사 의원은 그 견책받기 전에는 뭐 조금 약간 사과 비슷하게도 했는데 견책받고 나서는 자신을 마치 그 정치적인 순교자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견책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미국의 정치는 수준도 많이 낮아졌고 뭐 원래부터 낮아 있었던 그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인간은 속에서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우아한 성품이 이길 수도 있고, 그냥 막대 먹은 성품보다. 그런데 이제는 우아는 미선이야 하면서 그냥 막 치고 나오는, 여기까지 미국이 왔다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총기 규제에 관해서 오히려 강하게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잠시라도 권력을 이양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뭐냐면은 잠시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이 대통령 권력을 이양받게 되는 케이스다. 역사의 한 줄 쓰여지겠네요. 지금부터는 땡스기빙 데이 쇼핑 좀 하셔야지 되겠네요. 주말에. 다른 해보다 이제 지난해도 하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터키 한번 구워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2021년 올해의 그 땡스기빙 데이에 그 올려지는 식탁을 보면 제 가운데에다가 여러분들 그 터키를 올려놓으시겠죠? 해서 한 그 몇 파운드짜리가 24달러인가요? 16파운드짜리 한 24달러, 25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야채 쟁반이 있어야지 되겠죠. 뭐 그것은 계산한 것 보니까 82센트 정도.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크랜베리 소스가 뭐 파운드당 29달러에서 터키에 16파운드짜리 하려니까 한 3달러 정도 되고, 게다 대고 그다음에 이제 콩, 감자, 그 포테이롤, 매쉬드 포테이롤스 많이 드시죠? 롤도 있어야지 되고, 또 얌도 있어야지 되고, 스윗 포테이롤, 스토핑도 있어야지 되고, 그린빈도 있고, 펌킨파이 빠질 수가 없고, 게다가 이제 햄까지 조금 넣는다면 결국은 16파운드짜리 터키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합치면 65달러 42센트. 1년 전보다 15%가 올랐다는 겁니다. 15센트 올라서 뭐 1인당 그래도 한 7달러 미만 되겠는데요. 뭐 몇 인 가족이 함께 드신다 하면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또 할러데이 때도 공급 문제는 계속 그 식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이어진다 하는 것이고, 지금은 뭐 식품뿐만이 아니라 공급망이 반도체라든가 트럭 기사분이 모자라서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후변화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더 크게 더 많이 공급망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또 브렉시트 같은 것도 있고, 뭐 팬데믹 전에도 무역 전쟁 때문에 약간의 그런 뭐 마켓이나 이런 99센트 스토어 가보면 선반이 비어 있는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 시스템이 공급망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탈피해서 뭔가를 그 조율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만약에 제조와 연관이 된다던가 하면은 공장을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 옮긴다던가, 물류 이런 게 다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제너럴 모터스하고 또 그 포드사가 칩을 뭐 국내에서 뭐 생산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위험성을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면 한 반 정도의 CEO들만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말씀드린 CEO는 꼭 큰 기업의 CEO뿐만이 아니잖아요. 왜 식당에서도 한식이 되었건 양식이 되었건 수백 가지, 적어도 수백 가지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음식에서 항상 메뉴에 내놓는 음식을 맛이 변동이 없이 제대로 만들려면은. 그런데 그게 하나만 안 돼도 이게 뭔가가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작은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혹시 맨하탄에 어딘가요? 정확하게 59가 파크와 렉싱턴 애비뉴 사이에 이곳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서는 이제는 그 캐셔가 없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홀푸드를 사고 그것도 이제 캐시 없는 것을 지금 하고 그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인간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그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스탑될지 모릅니다. 쉽게 더 빨리 그 기간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스타벅스와 아마존이 함께해서 스타벅스 앱이나 아마존 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존 고 스토어도 있잖아요. 한 뭐 미국의 뭐 몇십 개 도시에 있는데 그 아마존 고 스토어에 있는 스타벅스에서는 주문을 하면 아마존 고 앱이나 그 스타벅스 앱으로 주문을 하고 가서 계산이 다 되잖아요. 캐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어제 이제 59가 파크와 렉스턴 애비뉴 사이에 생겼고 두 군데에 더 오픈할 예정이고요. 메뉴는 그대로랍니다. 캐셔만 없는 거예요. 뭐 샌드위치, 스낵, 뭐 샐러드 전부 있고 뭐 커피 그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라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도 미래를 보는 거죠. 그 미래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수익이 작은 스토어를 400군데를 문을 닫는다고 벌써 발표를 했고 그러면 완전히 다 닫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요즘은 스타벅스가 이제 외곽지대로 나가면 드라이브인 트루가 많잖아요. 드라이브인 트루로 할 수 있으면 드라이브인 트루로 하고 이제는 팬데믹 때 사람들이 습관이 돼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가서 줄 서서 오더하고 사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다 주문하고 가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투고해서 작은 픽업 로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형태의 스토어를 하거나 그 드라이브인 트루는 하는데 전형적인 이렇게 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마존 고 스토어도 2018년부터 시작해서 뭐 시애틀, 시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20군데가 넘는 스토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가장 큰 아마존과 이쪽 업계의 거두, 아마존과 이쪽 전혀 다른 업계의 거두, 스타벅스가 손을 잡고 이런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거 앱으로 뭐 주문할 줄 모르고 크레딧 카드랑 연결돼서 계산할 줄 모르고 하면은 어쩌다가 뭐 스타벅스 커피를 드시고 싶어도 지금 못 드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아야지 되나요? 별것 아니니까 모두 배워서 80세 넘으신 분들도 재미로라도 이런 일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꼭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그 리트나우스, 카일 리트나우스라는 위스콘신주 크노사에서 발생했었던 불행한 사건에 대한 그 피고에 대한 그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퀴니피악 대학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는 여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에 관한 그 분석은 사람마다 좀 다르고 더 많이 나와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퀴니피악 대학교가 13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해야지 된다. 45%. 그런데 이게 올해 4월보다 9%가 줄어들었습니다. 강하게 하면 안 돼 하는 반대가 42%, 강하게 해야 돼 49%, 하지 말아야 돼 42%에서 42%가 아니라 42%였던 것이 49%로 늘어나니까 반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반대 49, 찬성 45니까요. 민주당은 91%가 퀴니피악 여론조사 결과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서 84%의 공화당은 강한 규제에 반대를 합니다. 무당파는 54%가 총기 규제 강화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총을 더 많이 가지면 미국이 안전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 40%. 총이 많으면 안전해지긴 위험해지지 하는 사람 48%. 8% 차이밖에 안 납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조금 적은 숫자네요. 82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강한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52%입니다. 퀴니피악이 워낙에 조금
보수적인 쪽으로 정치든 무엇이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갤럽은 52%는 과반수 이상은 강한 총기 규제를 지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수치는 2014년 이후의 최저입니다. 민주당은 91%가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하지만 56%는 공화당은 지금처럼이면 된다. 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경찰이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은 필요하고요. 연방 총기 규제안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또 그 블루 스테이트의 블루 지역에서는 총기 규제를 좀 강화하기는 하죠. 그러나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연방적인 어떤 것은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법에 의해서 판결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퀴니피악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바이러스는요 지난주 한 주일만 하면 2주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많습니다. 새로운 케이스가 31%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안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즐겁게 주말 지내시되 조심스러운 주말 지내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